안녕하세요. 안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달라진 게 우리 멍군이 우리 딸내미가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여야 된다며 옷도 한번 입혀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길래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 들고 왔는데 이런 기사예요.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로 예금 들고 물건 사고 가상 공간에서 모의 실험한다. 뭐 이런 기사인데, 그러니까 그 작년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라는 걸 준비하는 그런 공식적인 조직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한은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용역, 우리가 한번 모의로 실험해보는 걸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모집 공고를 보도자료를 한번 냈더라고. 그게 이제 연합뉴스에도 기사가 떴는데, 이번 입찰에 뭐 네이버, 카카오, LG CNS 등등등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한 8월쯤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쯤 선정이 되면 좀 더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은행의 이 가상 디지털 화폐를 하는 걸 어떤 모델로 할 거냐에 대한 일종의 밑그림 같은 게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일단 가장 뭐 다 많이 아시겠지만 CBDC라는 거,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줄임말로 이제 CBDC인데, CBD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런 가상화폐들하고 좀 다르죠. 요 표 보시면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보시면 뭐 민간에서 만들고 뭐 이렇게 탈중앙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CBDC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다.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듯이 이제 CBDC를 발행하는 걸 별도로 CBDC라고 하는 거고, 센트럴 뱅크 앞에 CB가 있는 거니까. 또 중요한 특징은 액면 고안 가치가 고정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왜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 살 수 있습니다 했다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실제로 테슬라가 비트코인 받겠다고 했는데 거의 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막 뛰는데 누가 그걸 미쳤다고 그걸로 비트코인으로 사겠습니까? 그냥 달러로 사지. 그래서 가격이 막 변동하는 자산은 그걸로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하기가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CBDC는 어쨌든 중앙은행,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10,000원은 무조건 10,000원.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남죠. 뭐냐? 지금도 뭐 난 현금 안 갖고 다니고 카드로 쓰고 페이로 하고 다 되는데 굳이 뭐 이런 CBDC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뒤에 이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얘기들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카드나 페이나 결제할 때 나는 그냥 카드로 긁었어. 그럼 알아서 이제 물건 사지는 거니까 이제 결제하면 끝난 건데, 사실 그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판매자예요. 이 사람 판매자고, 근데 이게 내 산 사람이야. 그럼 산 사람 물건을 샀어요. 그럼 돈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내 은행에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세요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카드를 보내세요. 뭐 하든지 금액을 보내. 그럼 이 은행이 금융결제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 물건 판 사람 은행으로 넣어주고 돈을 넣어주는 과정이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는 한국은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간 걸 그날 밤에 A은행에서 50만 원이 갔고 B은행에서 다시 49만 원이 왔으니까 10,000원만 간 걸로 땡치자. 뭐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지만 최종적인 세틀먼트, 최종적인 결제자가 한국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거래 뒤에는 다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은행 저 은행 왔다 갔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거래가 될 텐데, 그걸 다 결정해주고 마지막에 그래 땡땡땡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너는 10,000원, 너는 10만 원, 땡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는 건데, 디지털 자산에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카드 긁고 페이 긁으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과정이 있는 걸 보면 이게 현금하고는 사실 굉장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은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현금을 내가 이 멍군이한테 줬어요. 내가 이렇게 10,000원을 줬어.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주는 순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채권 채무가 바로 그 순간 종료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주면 그건 누가 뭐 중간에 청산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주면 그 다음 멍군이 거고 멍군이한테 내가 받으면 나는 거지. 현금은 현금이 이전되는 순간 바로 더 이상 청산할 게 없어. 청산이 끝나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거래 시장이나 디지털로 모든 게 활성화되면 디지털에서도 돈이 한번 가면 뒤에서 이 은행 저 은행 그날 밤에 모여가지고 얼마 줬네 얼마 까야 되네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주는 순간 바로 결제가 끝나버리는 마치 현금처럼 디지털 거래에서도 완전히 현금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보자고 하는 구상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CBDC라는 게 논의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런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CBDC라는 게 중앙은행에서도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걸 보시면 더 이것도 참 오늘 그래프들이 다 복잡한데 이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제 모의 실험 주는 그 개념도를 설명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이제 내 돈이 제가 안승찬의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10,000원을 보장해 줄 거냐? 한국은행이 보장해 주죠. 근데 비트코인 방식은 뭐냐? 한국은행이 10,000원, 저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럼 한국은행 장부에 안승찬 10,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내가 10,000원 갖고 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거죠. 종이 쪼가리 한 장 가져가도 무조건 이건 10,000원으로 인정해 준다. 그건 이제 중앙은행이 책임져 주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쓰는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건 뭐냐 장부를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마치 이건 예를 들면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쌀 창고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거를 기존의 중앙은행 방식은 이장님이 혼자 장부를 가지고 있어. 혼자 장부대 누구한테 얼마 혼자만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장님이 확인해주면 쌀이 얼마 나갔고 얼마 들어왔고 이걸 결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블록체인 방식은 뭐냐 이장님만 장부를 가지는 게 아니고 멍군이도 가지고 있고 뭐 A, 김씨, 이씨 전부 다 똑같이 다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장부를 조작해도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맞춰주면 너만 왜 다르냐 우리는 다 똑같은데 하고 장난 못 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 방식인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 방식을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분산 원장 방식이라는 건데 너무 어려운 용어는 필요 없고 자, 이 표 보시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혼자 장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험하는 건 뭐냐? 중앙은행 혼자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A은행, B은행, C은행 등등등 여러 은행이 동시에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설계를 했어요. 이게 중앙은행에서 처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장님만 장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갖는 블록체인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장님하고 김씨, 이씨, 박씨만 갖는 걸로 하자. 이렇게 몇 명만 갖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방식의 약간 성격을 이번에 적용한 그런 중앙은행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조금 특성이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면 왜 굳이 나누냐 내가 중앙은행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몇 명한테 박씨씨 나눠주냐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멍군이가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이 사람이 얘가 은행이야. 그러면 이 은행에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은행에 거래하는 사람이 화폐를 뭐 이렇게 결제를 했어. 저 은행으로 보내기로 했어. 그러면 얘가 그냥 보증해주면 끝. 화폐랑 비슷해지네요. 제가 현금 얘기 말씀드렸죠. 현금은 주는 순간 청산 채무 채권 관계가 끝난다. 주는 순간 네 거, 받는 순간 바로 내 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각 은행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시 중앙은행으로 와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이 얘도 장부로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김 씨한테 이 씨로 갔다. 그러면 내가 결제 여기다 써놓게 장부에다 써놓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장부만 맞추기만 하면 되는
이런 구조여서 이 CBDC를 이용하고 이렇게 장부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하면 각자 거래하는 게 바로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뒤에 가서 하루 걸려가지고 사실 뒤에서 너한테 줬니 왔다 갔다 하는 계산 없이 각자가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몇몇의 은행들이 각자 장부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니까 전자상 거래가 사실은 훨씬 빨라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 걸 전자상으로도 마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하는 걸 구현해 보려는 시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이게 뭐 물론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페이, 카드 막 다 금융기관이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다 지급하면 중앙은행이 개인들이 쓰는 각자 지갑을 전부 다 발행해야 돼요. 통장을 아예 중앙은행하고만 거래할 필요 있어요. 사실은 중국이 지금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서 지금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중국은 인민은행이 아예 다 나눠줘요. 우리하고만 거래해. 나머지 은행 필요 없어. 이런 구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랑 잘 안 맞으니까 어쨌든 은행들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금융회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금융회사랑 거래하고 중앙은행은 금융회사랑만 거래하면 돼. 이 구조는 그대로 두되 다만 이 CBDC를 얘한테도 어느 정도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줘서 우리끼리 같이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진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걸 굳이 하느냐, 또 중요한 이유가 이제 현금과 중앙은행의 특성이 다른데, 현금 예를 들면 현금으로 다 해도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현금은 누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다 현금을 하고, 왜 영화 보면 뭐 5만 원짜리 가방에 들어가지고 몰래 뭐 전해주고 하잖아요. 그건 뭐 꼬리표가 안 달리니까. 근데 CBDC는 이론적으로 100% 꼬리표가 달린다. 어쨌든 중앙은행이 한 화폐 실물 현금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꼬리표가 100% 달린다. 그래서 조세도 부과하고 할 수 없다. 그런 거고, 더 중요한 점, 더 재밌는 점이 뭐냐,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돈 자체, 우리는 돈은 이제 이자가 붙는 게 은행에 가서 내가 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은행에 돈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그 보관비 좀, 뭐 이자 좀 나한테도 줘. 대출금 너도 먹고 나도 좀 먹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CBDC는 CBDC 자체의 금리를 부과하는 기능을 이론적으로 탑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CBDC는 10,000원짜리를 전자화폐로 발행해. 근데 이거는 1년 지나면 0.25%씩 점점 가격이 없어집니다. 점점 허물어집니다. 마치 우리 상품권처럼, 상품권 몇 년 지나면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인데, 이건 현금이야. 10,000원짜리야. 근데 10,000원짜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지금 중앙은행이 왜 우리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고민이 많은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은행하고 거래하는 것만 금리를 올려요. 그럼 은행들이 돈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들도 좀 금리를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근데 바로 돈 자체에 금리를 넣어.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돈이 조금 있으면 10,000원짜리가 15,000원, 10,01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를 붙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로 하죠. 만약에 마이너스를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을 당장 안 쓰면 돈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빨리 써야 돼. 빨리 쓰게 되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직접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모의 테스트에서도, 이게 보도는 잘 안 됐던데, 이번 모의 테스트에서도 화폐 자체의 이자를 플러스 이자, 마이너스 이자 하는 걸 테스트에 들어가 보는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만약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 됐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거래 방식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연준의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인데, 이제 코인덱스라는
미국에 하여튼 굉장히 큰 코인 관련된 컨퍼런스에 초대됐는데 거기서 민간 암호화폐는 정말 위험하다. 디지털 살라. 이것도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CBDC거든요. 그거는 혜택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산 원장 방식. 은행들끼리 원장을 서로 나눠 가지는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뭐 굉장히 이 CBDC에 대한 요즘 뭐 비트코인이 하도 안 좋아서 이런 얘기 뭐 모르겠습니다만 관심들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CBDC가 본격화되면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상화폐 자산에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조금 어려웠는데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셨으면 다음에 더 잘 해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너무 없어가지고 참 민망할 수준인데 많이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